지난 10월 15일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는 M 카운트다운인 프랑스 공연이 열렸습니다. 약 2만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싸이, 샤이니 등 K-팝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쳤는데요. 문제는 공연이 끝난 뒤 현지 보안요원들이 동양인 관객 위주로 금지 물품을 확인하고 거칠게 퇴장시키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는 후기들이 SNS에 올라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한 한국인 관객도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 가방을 뒤지더니 카메라가 있다고 질질 끌고 나왔다. 그런데 나와보니 전부 동양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엠넷은 보안업체 관계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종차별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루이스입니다. 저는 대형 제빵회사에서 제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독립해서 저만의 베이커리 가게를 차리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파리에 조그마한 커피숍을 갖고 있는데 더 이상 관리할 체력이 없으니 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자리라 유동인구가 많아 자리가 좋은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안 나가고 계속 비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말씀대로 가게를 팔려고 했다가 제가 커피숍을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실내는 작은 크기지만 가게 앞 테라스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테라스 면적까지 합하면 테이블 회전율이 좋아 매출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직접 운영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회사에는 한 달 정도의 휴가를 내고 카페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직원을 3명 채용했죠. 처음엔 정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손님도 많았고 매장 안팎으로 자리가 꽉꽉 찼습니다. 어떤 날은 매장에 손님이 꽉 차서 음료를 내줄 머그컵이 없을 때가 있을 정도였지요. 오픈은 성공적이었고 3주 정도 지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저는 직원 중에 가장 성실하고 친절했던 엠마에게 총괄 매니저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엠마는 저와 같이 있는 동안 정말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커피가 많이 볶아서 쓴맛이 강해진 것을 발견한 것도 위생을 위해 천행주 대신 일회용 행주로 바꾸자고 한 것도 모두 엠마였습니다. 엠마는 커피숍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며 급여만 만족한다면 총괄 매니저를 맡고 싶다고 했죠. 저도 회사로 복귀해야 했기에 보통의 매니저보다 조금 더 급여를 올리기로 하고 엠마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히 다시 직장로 복직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유지되었고 안정되었습니다. 퇴근 후 매일 가게에 가서 청소를 하고 주방을 살폈는데 엠마가 워낙 잘하니 딱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4번, 3번, 그리고 2번, 그러다 주말에 1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출이 약간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가게에 사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매출이 차이 난다고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엠마가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의 관광객은 꾸준한데 말입니다. 엠마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경쟁업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숍 건물 위층에 있는 식당도 손님이 줄어든 것 같다며 경기가 안 좋은 탓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또 한 달이 흘러가는데 그땐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매출이 처음에 절반으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가 끝나고 매일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비록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매출이 떨어진 이유를 파악하고 싶었죠. 하지만 가게에는 손님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몇몇 사람인들이 테이크아웃만 해가고 말았습니다. 반면 건너편 커피숍에는 335 모여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가게에 간 날 저는 엠마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손님도 없으니 내가 마감하고 가겠다고 했죠. 엠마를 보내고 저는 커피숍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벌레가 나왔나 아님 커피 향이 옅어졌나 하는 온갖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바로 2층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면서 오랜만에 보는군 하며 반갑게 인사해 주셨죠. 사장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저보고 견딜만 하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 저는 사장님께 다시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저보고 설마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모르냐고 하시면서 어쩐지라고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소름이 돋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엠마에게 총괄 매니저 역할을 주면서 직원 채용도 그녀의 권한으로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후 카페를 봐줄 직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인 마논 씨를 흑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엠마는 마논 씨 면접을 볼 때 손님들이 흑인이 만든 커피를 좋아할 리 없을 것 같군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엠마는 피부색 하나로 마논 씨의 바리스타 경력 9년을 일절 무시해버린 것이었죠. 화가 난 마논 씨는 자신의 SNS에 인종차별하는 카페 매니저에 대한 글을 올렸고 그 글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SNS를 보고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불매운동에 나섰고 매장에 직접 항의하러 오는 손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달림에 원래부터 일하던 직원 한 명은
일을 그만둘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바하는 직원은 본래 들어오고 나가고가 비일비재해서 그냥 그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관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가게 주변에 유독 밀가루나 날계란이 깨져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엠마를 믿은 저는 충격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내친 김에 CCTV도 보았습니다. 가게가 이 지경이 되니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엠마는 점심쯤 출근해서 아르바이트생 한 명과 함께 오후 8시까지 카페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화면에 있는 엠마는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엠마는 어떤 손님이 들어오면 냉큼 달려가서 주문을 받기도 했지만 또 다른 어떤 손님은 받는데도 주문 받으러 가지 않더군요. 어떤 손님은 계속 주문 받으러 오지 않으니 저희 카페 직원을 계속 쳐다보다가 본인이 직접 직원을 불렀습니다. 엠마가 감정 기복이 심한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CCTV를 보고 나니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더군요. 엠마는 유색 인종을 싫어하는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녀가 주문을 안 받은 사람은 모두 동양인이거나 흑인이었던 겁니다. 저와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곧잘 숨겨왔던 거죠. 동양인이나 흑인을 저 따위로 대하는 건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제 가게에선 큰 타격이었습니다. 모두 SNS에 글을 보고 가게를 찾아오니까요. 엠마에게 느낀 배신감은 어마어마했죠. 다음날 퇴근하고 가게에 간 저는 엠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인종차별주의자였으면 고용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 같이 일하는 동안이라도 거부 반응을 보였다면 내가 조치했을 텐데, 이를 왜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게만 여겼던 엠마는 갑자기 돌변하면서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매장을 잘 운영하려고 했는데 동양인과 흑인들이 너무 많았고 커피 가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그랬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하는 거였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던 저는 그녀에게 나가라고 소리질렀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짐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당장 가게를 운영해줄 직원도 없었지만 엠마와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다음날 현수막을 주문했습니다. 직원의 잘못된 인종차별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사과문을 적은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주변 유럽 나라들보다 이민 역사도 길고 이민자들에게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고상한 정신인 톨레랑스라는 문화가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독립적 인권단체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아랍계 흑인들이 경찰의 불신 검문을 받는 비율은 다른 인종에 비해 20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이민 역사가 길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고 이런 일이 저희 가게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저희는 훌륭한 직원이 올 때까지 휴업에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채용 공고문을 냈습니다. 며칠 뒤 면접을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저는 퇴근 후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저는 초심의 마음으로 테이블을 닦고 주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면접자가 곧 나타났는데 동양인 여자분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한국인 유혜영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파리에서 패션 쪽 마케팅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을 내고 잠시 일할 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유학 생활을 오래 하면서 카페 알바 경력이 꽤 길었고 마케팅 회사에 다녀 SNS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다고 어필하더군요. 저희 가게에 최근에 터진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가게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고 직원의 잘못된 태도로 가게가 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신이 1년 정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인종차별로 망한 가게에 동양인이 들어오면 반전 매력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저는 그녀의 자신감 있는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혜영은 본인의 비자 연장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했고 급여 방식보다 매출의 몇 %로 돈을 받았으면 했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자신의 기여도가 큰 것이니 책임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말입니다. 당돌한 한국 아가씨의 제안이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일리 있는 말이라 저희는 바로 급여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혜영은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키오스크를 구입해서 인건비를 절약하자는 것, 두 번째는 인종차별 논란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하루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자는 것이었고 마지막 3번째로는 SNS 계정을 개설하여 동양인인 본인이 매니저로 있는 것을 알려서 인종차별 논란을 종식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계정을 통해 카페의 신메뉴를 홍보하고 고객들과 소통하는 홍보 채널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 똑똑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마케팅을 전공한 학생이라 그런지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더라고요. 빵만 만들던 저한테는 딱 필요한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혜영의 말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혜영은 제가 퇴근 후 반드시 하루 2시간씩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SNS를 활용해야 하니 자기가 일하는 것을 올리면 가게 이미지가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건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 해야 하니 저녁마다 제가 도와주면 자기는 그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겠다는 이유였죠. 저는 혜영의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혜영이 온 후 가게 매출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혜영이 SNS에 저는 한국인이고 여기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요. 라고 글을 쓰고 여기 사장님께서는 항상 신선한 커피를 구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다니십니다. 하며 글을 올렸죠.
그 덕에 저는 진짜 쉬는 날 시장 조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혜영이 운영하는 SNS 계정은 점점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커피 가게를 갔을 때는 오픈했을 당시처럼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도와준 혜영에게 너무 고마웠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된다고 했던가요? 혜영의 헌신과 배려로 저희 가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카페가 점점 바빠지니 SNS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서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해 주길 원하더군요. 저는 당장 구했습니다. 이번엔 터키 여학생이 지원을 했어요. 저는 혜영에게 괜찮겠냐고 물었는데 혜영은 뭐가 문제냐면서 역시나 당차게 되묻더군요. 혜영이 온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가게 매출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혜영은 본인의 경력을 쌓기 위해 취업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속한 1년이 다 채워지지도 않아서 좀 당황했지만 그녀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어요. 저는 그녀를 이 가게의 매니저로 평생 고용하고 싶었지만 딱 봐도 똘똘하고 탁월한 마케터인 그녀를 이 작은 가게에 묶어둘 수가 없었거든요. 혜영이 없더라도 간간히 그녀에게 연락하며 가게 운영에 대해 논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조언대로 지금은 카페에서 제가 구운 빵도 조금 팔기 시작했습니다. 판매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나중에 제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하는 데에 큰 발판이 될 것 같거든요. 인종차별 논란으로 어려웠던 제 상황을 한국인 혜영의 지혜를 통해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인 혜영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프랑스 루이스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0가지 다양한 이야기 월드백